And there's nobody out there like it like I am. There's nobody out there that can say my name. And nobody out there like it like we are. We are like we are. 세상의 모든 향기 리뷰하는 조향사 김혜연입니다. 아니 이것은? 네, 제가 르러브 디스커버리 17종 세트를 구매했습니다. 이 디스커버리 세트를 구매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자면 구독자 깽보님께서 시티 익스클루시브 라인 향수 리뷰를 요청하셨는데 제가 매장을 갈 때마다 향이 없는 거예요. 아니 다들 9월만 기다리셨나 봐요. 그러다 보니 어느덧 10월, 내년 9월까지 기다리기엔 너무 멀고 어떻게 하지? 생각하다가 해외 직구로 시티 익스클루시브 9종을 구매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어머나? 느라보 향수 17종 디스커버리 세트가 있는 거예요. 아니 이건 사야지. 그래서 긴 기다림 끝에 제품에 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리뷰 영상은 평소와 다르게 좀 길고 사심과 취향이 가득 반영된 영상이 될 것 같아요. 더보기란에 향수별 리뷰 타임을 적어 놓을 테니까 다 필요하신 부분만 보셔도 돼요. 근데 다 봐주세요. 르라보 리뷰 영상은 디스커버리 17종 향수 리뷰를 먼저 두 편으로 나눠서 하고 세 번째 편에서 시티 익스클루시브 9종 리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르라보 대장정 그 1편, 보통 이 타이밍에 구매 인증과 언박싱 영상이 나와야 하지만 지난번 찍었던 언박싱 영상이 날아가 버린 거 있죠? 사실 언박싱 할 것도 없긴 했어요. 저는 2020년 9월 28일에 해외 직구로 구매하였습니다. 가격은 배송비 포함하여 20만 1,500원입니다. 오늘 르라보 디스커버리 1편에서는 총 9개의 향수 리뷰를 먼저 진행할 예정입니다. 르라보 대장정 1편 함께 보실까요? 먼저 암브레트 9이에요. 암브레트 9은 구독자 인정님께서 요청하셨던 향수기도 해요. 암브레트 9은 2006년에 출시된 이후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스테디셀러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르라보에서 출시된 향수 이름 뒤에 붙는 숫자는 그 향수에 들어간 원료 숫자를 얘기한다고 해요. 암브레트 9은 말 그대로 암브레트를 포함하여 9개의 향료가 들어갔다는 의미죠. 르라보 향수 중에서 가장 적은 숫자를 가진 향수가 암브레트 9인 것 같아요. 향의 변화가 크지 않은 향수라고 예상이 되는데 실제로 맡아봐도 그래요. 제가 예전에 암브레트의 향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렸는데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암브레트는 머스크의 냄새와 비슷한 향기를 가진 식물이에요. 머스크와 함께 쓰이면 시작부터 끝까지 머스크의 포실포실하고 따스한 느낌의 향을 느낄 수가 있죠. 실제로 이 암브레트 9의 향기를 맡아보면 시작부터 포곤포곤, 포실포실 하거든요. 근데 왜 우리 머스크 향기는 많이 맡아봐서 알지만 아무것도 없이 머스크의 포실포실하고 살짝 달짝지근한 향기를 계속 맡으면 물릴 수도 있잖아요. 그 느낌 아시죠? 이 암브레트 9에는 암브레트의 포실포실 머스키한 향기가 익숙해지고 향이 좀 심심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때쯤 딱 구원투수처럼 살짝 새콤달콤하면서 시원한 과일의 향기를 느낄 수가 있어요. 이 과일의 새콤달콤함과 시원함이 암브레트 9의 향기에 생기를 더 불어넣어줄 때 알데하이드의 향기가 뾰로롱 하고 나타나서 향의 볼륨감을 더 키워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잔향으로 가면서 머스크와 엠버의 조합이 포실포실하고 따뜻한 느낌으로 향을 갈무리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저는 암브레트 9의 향기를 맡으면서 한겨울에 이불 속에서 나와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치며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가며 사랑하는 사람의 굿나잇 키스를 받는 이미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암브레트나 머스크의 향기가 갖는 포실포실한 따스함이 겨울 속 이불 안을 생각나게 하네요. 많은 분들이 르라보를 처음 접하실 때 이름만 보고 아, 이름 같은 향이구나 라고 생각하셨다가 예상과 전혀 다른 향을 맡고 깜짝 놀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도 몇 번 그랬어요. 근데 이 암브레트 9은 향수의 이름과도 같은 향을 맡을 수 있는 향수예요.
적게 들어간 향료만큼 정갈하고 보여주는 바가 뚜렷한 향수라서 직선적인 느낌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겨울에 가장 최고인 향수가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두 번째 향수는 아이리스 39입니다. 아이리스 39는 2006년에 출시된 우디 플로럴 노트의 남녀 공용 향수입니다. 르라보가 2006년에 열일했나 싶으시죠? 사실 르라보는 2006년에 만들어진 향수 브랜드예요. 생각보다 되게 얼마 안 됐죠. 2006년 브랜드를 오픈할 때 10개의 향수를 가지고 오픈했어요. 아이리스 39는 그 중 하나입니다. 아까 제가 르라보 향수 이름 뒤에 붙는 숫자는 그 향수에 들어가는 원료의 숫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그 앞에 붙은 이름은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요? 바로 들어가는 원료들 중 가장 중요하거나 혹은 두드러지는 역할을 하는 아이의 이름에서 따온다고 해요. 이 아이리스 39는 39개의 원료들 중에서 아이리스, 즉 붓꽃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아이라는 거죠. 아이리스 39를 처음 뿌리자마자 어머 아이리스 냄 이게 뭐야? 하는 냄새를 맡을 수가 있어요. 분명 시작은 아이리스의 파우더리하고 나무 같으면서 땅 같기도 한 꽃냄새였는데 갑자기 꿀악내인가? 하는 냄새를 맡을 수가 있거든요. 거기다 강도는 얼마나 센지 순간적으로 내가 지금 맡고 있는 냄새가 비싼 돈 주고 산 향수가 맞는 건가?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 냄새의 정체는요, 바로 시베켓의 냄새예요. 사양고양이에서 추출한 향료인데 물론 지금은 사양고양이에게서 직접 추출하는 것이 아니라 합성으로 만든 향료를 씁니다. 아무튼 이 시베켓 향이 정말 꾸리꾸리하고 응아 냄새 같거든요. 근데 왜 이런 걸 쓰지? 생각하신 분들, 제가 지난번에 자스민 꽃 향기를 설명드리면서 인돌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잖아요. 기억하시죠? 로에베 5원 우먼 리뷰하면서요. 시베켓은 인돌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애예요. 단독으로 맡으면 정말 우웩 할 것 같은 냄새지만 소량으로 다른 향기들, 특히 꽃향기와 함께 할 때 고급감을 정말 많이 주거든요. 아, 근데 내가 맡은 지금 이 냄새는 고급감이 아닌 것 같은데? 싶을 수도 있어요. 살면서 우리가 사양고양이 꼬랑 냄새를 맡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거의 처음 접해보는 냄새잖아요. 그래서 엄청 자극이 센 거죠. 파출리도 처음 맡았을 땐 한약방 싶었지만 또 금방 적응하잖아요. 비슷해요. 지금 향을 다시 맡아보면 아까의 그 심각한 꼬릿꼬릿한 냄새가 거의 없어요. 후각은 적응의 감각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금방 냄새에 적응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적당한 애니멀릭한 냄새는 향에 고급감을 줄 뿐만 아니라 지속력도 굉장히 높여주고 섹시한 느낌을 주는 역할을 해요. 시베켓 냄새 얘기하면서 뭔가 빙빙 돌아온 기분이네요. 강렬하면서 충격적이었던 냄새를 보내고 난 후에 보이는 파출리의 향기와 장미, 일랑일랑, 바이올렛 등 꽃향기와 함께 양념처럼 들어가 있는 생강과 카다멈 향신료의 향기, 그리고 머스크의 냄새도 느낄 수가 있어요. 향을 쭉 느껴보다 보면 왠지 모르게 촉촉하면서 산뜻한 느낌도 있거든요. 아이리스는 굉장히 파우더리하면서 나무 느낌이 나는 꽃향기를 갖고 있지만 함께 있는 바이올렛, 그러니까 제비꽃은 아이리스처럼 파우더리하면서도 물에 젖은 것 같이 촉촉하고 산뜻한 향기도 함께 갖고 있거든요. 거기다 함께 있는 시트러스 계열의 라임이 주는 신선함과 산뜻함이 더해졌고요. 잔향으로 가면서 파우더리한 꽃향기들과 머스크의 향기가 함께하며 포실포실하기도 하고 분내 같기도 하면서 관능적인 느낌도 느껴지는 향기를 맡을 수가 있네요. 사실 제가 이런 냄새 저런 냄새가 있어요 간략하게 말씀은 드리지만 생각보다 향이 복잡한 느낌이에요. 막 어지럽게 복잡한 느낌이라기보다는 켜켜이 잘 쌓인 테트리스 같은 느낌이랄까요? 왜 테트리스도 하다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모양의 블록이 있고 싫어하는 모양의 블록이 있잖아요. 근데 또 내가 좋아하는 블록만 가지고 테트리스를 하면 재미가 없다? 그래서 재미를 위해서는 싫어하는 모양의 블록마저도 필요한 거죠. 아이리스 39가 딱 그런 느낌이에요. 따로 떼어놓고 보면 내가 좋아하는 냄새, 싫어하는 냄새 딱 구분이 가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함께 할 때 비로소 하나의 향기가 되는 마법을 보여주는 향기인 것 같아요.
세 번째 향수는 자스민 17입니다. 자스민 17 역시 2006년에 르라보가 처음 시작할 때 출시된 향수예요. 남녀 공용 향수로 출시되었습니다. 아마 영상 보시면서 향수 리뷰 순서가 르라보에서 출시한 순서대로 리뷰하는 건가?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딱히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디스커버리 세트에 있는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뒤에 붙어있는 숫자가 작은 것부터 시작할까 생각해도 봤는데 그냥 있는 순서 그대로 하는 게 제일 낫겠구나 싶더라고요. 이 자스민 17은 이름에서부터 자스민이 메인인 향이겠구나 하고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맡았어요. 그럼 그렇지, 자스민이네? 근데 자스민인데 자스민이 아닌 것 같은 자스민 같은 느낌은 뭐지? 싶은 거예요. 향의 시작은 비터 오렌지와 리시아 큐베바 등의 시트러스의 느낌으로 시작해요. 첫 느낌은 마냥저냥 신선한 시트러스네가 아니라 시트러스가 있는데 그 밑에서 화이트 플로럴의 향기가 엄청 치고 올라와요. 이제 곧 나를 만나게 될 거야. 나의 존재감은 감출 수 없어. 하면서 존재감을 감출 생각이 하나도 없어 보여요. 탑에 시트러스 계열 향기가 날아가면 정말 본격적으로 자스민, 오렌지 블러썸, 네롤리 등의 부드럽고 리치한 꽃향기를 느낄 수가 있어요. 보통 화이트 플로럴이 메인인 플로럴 부케 향기를 맡으면 저는 조금 느끼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기 함께 있는 그린감이 꽃과도 굉장히 잘 어울리면서 꽃의 느낌을 더 세련되고 모던한 느낌으로 표현하게 도와주는 것 같아요. 한참 후에 잔향에서는 바닐라와 샌다루드, 엠버의 향기를 맡을 수가 있는데 잔향에서도 여전히 화이트 플로럴의 리치하고 우아한 향기는 계속 지속이 돼요. 잔향의 향료들은 꽃향기를 받쳐주는 꽃받침 정도인 것 같네요. 저는 자스민 17을 맡는 내내 든 생각이 얘가 지금 나랑 썸을 타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름부터 누가 봐도 자스민 향기인 거 알겠어. 그리고 냄새도 맡으니 자스민 냄새인데 자스민 냄새가 아닌 것 같으면서도 자스민 냄새인 것 같은 꼭 노래 가사처럼 썸 타는 기분이더라고요. 향수가 말을 할 수 있다면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나 자스민인데 자스민이 아닐 수도 있어. 근데 자스민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겠어? 그럼 넌 날 뿌려야지. 이렇게요. 어떻게 보면 고전적인 느낌일 수도 있는 자스민의 향기를 세련되게 잘 표현한 향인 것 같네요. 네 번째 향수는 리스 41입니다. 리스 41은 2013년에 출시된 남녀 공용 향수예요. 향수를 처음 맡자마자 나 이 향기 아는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디서 맡아봤지? 왜 알지? 싶었어요. 리스 41은 첫 느낌부터 굉장히 동글동글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느낌의 향을 맡을 수가 있는데요. 이 향기는 튜베로즈와 릴리, 자스민, 티아레꽃 등의 화이트 플로럴 계열의 꽃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향기예요. 다 익숙한 꽃인데 티아레꽃은 처음 들어보시죠? 동남아 가면 제일 많이 보이는 하얀색 그 꽃이요. 부드럽고 크리미하면서 굉장히 우아한 화이트 플로럴 계열의 향기를 갖고 있는 꽃이에요. 여러 꽃 중에서도 티아레꽃과 튜베로즈의 향기가 제일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약간 꽃냄새도 그냥 꽃냄새가 아니라 햇살을 머금고 꽃잎이 쫀쫀해진 느낌의 향기예요. 어떤 느낌인지 감이 오시죠? 비가 오거나 물에 젖은 꽃잎은 촉촉한 느낌을 함께 갖고 있잖아요. 리스 41에서 맡아지는 향기는 그런 촉촉하거나 다른 느낌이 아니라 정말 태양의 향기를 함께 갖고 있는 듯한 느낌의 꽃향기예요. 제가 처음에 나 이 향기 아는데? 싶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동남아에서 고급 리조트나 고급 마사지샵에 갔을 때 맡아본 공간향? 혹은 바디 제품의 느낌이더라고요. 아무래도 티아르 꽃의 향기가 강해서 그런가 봐요. 잔향도 여전히 동글동글 우아한 꽃향기와 함께 머스크, 바닐라, 나무의 냄새가 조금씩 보여요.
저는 리스 41을 맡으면서 아기의 오동통한 체형과 살냄새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물론 이 향기는 베이비 로션이나 베이비 파우더 같은 향기는 아니에요. 다만 리스 41이 갖고 있는 향기가 정말 동글동글 해맑은 느낌의 향이어서 그늘진 곳 하나 없이 밝은 아기의 모습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아기 살결 정말 부드럽잖아요. 마치 이 향처럼요. 혼자 돌출돼서 나오는 향기 없이 전체적인 향의 느낌이 정말 동글동글 부드럽고 사랑스러워요. 햇님이 꽃을 보며 방긋 웃는 느낌도 느낄 수 있는 향인 것 같아요. 다섯 번째 향수는 네롤리 36입니다. 네롤리 36도 르라보가 처음 시작한 2006년에 출시된 남녀 공용 향수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롤리 오렌지꽃 향기를 참 좋아하거든요. 꽃의 부드러움과 아름다움도 갖고 있으면서 살짝 그린한 느낌도 있어서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어떤 날은 꽃의 향기가 더 크게 느껴질 때도 있고 어떤 날은 그린감이 더 크게 느껴질 때도 있어서 오늘은 어떤 냄새로 맡아질까 기대도 많이 하게 되는 향기예요. 그런 기대감을 갖고 네롤리 36을 맡았는데 시작이 뭔가 촉촉하니 물 느낌인데 싶더라고요. 내가 생각한 향은 시트러스와 꽃으로 시작하는 향이었는데 생각도 안 한 물 느낌? 수박의 촉촉한 느낌? 스러운 게 나와서 조금 당황하게 되더라고요. 당황에 조금 적응하게 되면서 촉촉한 느낌 뒤에 숨어있던 오렌지 블로썸과 만다린 오렌지의 향기가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리스 41을 리뷰하면서 태양의 향기를 머금은 꽃냄새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네롤리 36은 리스 41과 반대로 촉촉하면서 프레쉬한 느낌을 가진 시작을 보여주네요. 근데 생각보다 이 촉촉하고 프레쉬한 느낌이 오래 지속이 돼요. 탑을 지나 미들에서 자스민과 로즈 등의 꽃향기를 만날 때도 촉촉한 향기가 함께 있어서 물방울이 맺힌 꽃잎을 보는 기분이에요. 그리고 잔향으로 가면서 머스크와 바닐라, 통카빈 등의 달콤하고 부드러운 파우더리 향기들이 기분 좋게 샬랄라 날아다니는 것 같네요. 향이 끝날 때까지 촉촉한 물 느낌의 향기가 계속 지속이 돼서 흔한 느낌일 수도 있을 것 같은 조합을 더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네롤리 36을 맡으면서 저는 미들노트쯤에서 어릴 때 사용했던 36색 향균 크레파스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알아요. 저도 뜬금없는 거. 근데 이렇게 나만의 기억으로 향을 떠올리는 게 저는 좋더라고요. 아무튼 그 향균 크레파스에서 나던 향기가 생각이 나는 향기였어요. 쓰면 향기가 나서 참 좋은데 달아서 짧아지는 크레파스가 그렇게 아쉬울 수가 없더라고요. 아껴두고 싶은데 또 아끼기엔 당장 쓰고 싶은 크레파스. 네롤리 36이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쓰면 좋은데 아까워서 아끼고 싶고 아끼면 또 자랑하고 싶어서 당장 뿌리고 싶은 향수요. 여섯 번째 향수는 플레르 두란제 27입니다. 저 처음에 이거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몰라서 한참 고민했잖아요. 제가 프랑스어는 몰라도 대충 의미를 보면 오렌지 꽃을 의미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향을 뿌린 바로 그 순간에 제 눈앞에 오렌지 나무가 생긴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어머나, 이게 뭐야? 하면서 레몬 향기도 나는 오렌지 나무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시트러스의 향기가 상큼포텐 팡팡 터지면서 살짝 터치된 빼티그레인의 향기마저 얼마나 예쁘게 느껴지는지. 상큼하면서 신선한 향기를 그대로 보내기엔 아쉽다고 느끼는데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오렌지 블로썸의 향기가 제 아쉬움을 달래주네요. 사실 저는 이 화이트 플로럴 느낌이 사랑스럽다라기보다는 우아하고 고급스럽다의 느낌이 더 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시작부터 느껴지던 신선한 그린과 상큼한 레몬의 향기 덕분인지 오렌지 블로썸의 향기가 사랑스럽다고 느껴지네요. 그리고 뒤로 갈수록 머스크의 향기도 맡을 수 있기는 하지만 사랑스러운 향기를 도와주는 정도의 강도인 것 같아요. 혹시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책을 기억하세요?
어릴 때 읽었던 동화책이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잖아요. 저는 어릴 때 그 동화책을 읽으면서 주인공이 참 싫었거든요. 아니, 왜 받기만 해? 비료라도 좀 주든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플레르 도란제 27을 맡으니 그 동화책의 나무가 떠오르더라고요. 이 향기를 맡는 저는 책 속에서 바다만 가는 주인공인 것 같았고요. 이 향기가 저에게는 너무나 많은 것을 안겨준 느낌이라서 꼭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나무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게 되는 향수였어요. 일곱 번째 향수는 베르가못 22입니다. 얘는 제가 따로 설명해 드리지 않아도 유명한 애잖아요. 르라보의 시작과 함께 출발한 향수입니다. 베르가못 22를 뿌리자마자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어머, 신선하, 섹시하네? 이건 또 무슨 말도 안 되는 조합이지? 이건 좀 반칙 아닌가? 세상에 사람 마음을 얼마나 들었다 놨다 하려고 이런 엄청난 향을 만들었지? 싶었어요. 에이, 그 정도라고?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자주 저는 시트러스 향주를 좋아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사실 시트러스에도 다양한 냄새가 있지만 보통 시트러스는 새콤달콤하거나 신선하거나 이렇게 표현되거든요. 그래서 함께 사용되는 향료에 따라 느낌이 참 많이 달라지는데 신선하면서 섹시한 시트러스는 정말 흔치 않잖아요. 그래서 더 매력적이더라고요. 이번 편은 취향과 사심이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베르가못과 자몽, 페티그레인의 신선하면서 쌉싸리한 시작을 거쳐 오렌지 블로썸의 포근하고 우아한 꽃향기를 만나고 마지막으로 만날 수 있는 향기는 베티버와 샌달우드, 바닐라, 엠버, 머스크 등의 향이에요. 근데 가장 크게 느껴지는 건 베티버의 드라이한 나무 느낌인 것 같아요.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베티버가 왠지 은색 정장에 무태 안경을 쓴 잘생긴 남자가 생각이 나서 섹시한 이미지랑 연결이 되더라고요. 아마 제가 느끼는 섹시한 향의 정체가 베티버인 것 같아요. 향조 자체는 너무나도 마음에 드는 향수인데 지속력이 아니 왜 이러죠? 정말 아쉬운 지속력이었어요. 완전 제 이상형인 남자가 나타나서 제가 좋아하는 것들로만 데이트 코스를 짜온 거예요. 어머 세상에 이 남자 뭐지? 나 완전 반했나 봐 하는 순간 꿈에서 깨어버린 느낌이에요. 일어나서 꿈이 더 길었어야 하는데 하면서 아쉬워하는 것처럼 너무 행복했지만 지속력 부분에서 조금 아쉬움이 남는 향수였습니다. 여덟 번째 향수는 어나더 13입니다. 2010년에 출시된 어나더 13은 르라보와 어나더 매거진의 콜라보로 탄생한 향수예요. 파리의 콜레트에서 처음 단독 판매되었지만 콜레트가 문을 닫으면서 르라보의 클래식 라인에 합류하게 된 향수라고 합니다. 우디 머스크 노트의 어나더 13은 굉장히 몽글몽글 부드러운 향으로 시작해요. 서걱서걱 씹히는 느낌의 시원한 과일 배의 향기도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느낌은 굉장히 몽글몽글 부드럽네요. 시간이 지나면서 여리여리한 느낌의 자스민 향기와 함께 이 몽글몽글함이 점점 퍼져나가는 느낌이에요. 여전히 부드럽고 포근포근한 느낌이지만 뭔가 처음에 몽글몽글한 느낌이 형상이 구체적인 몽글몽글이었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느껴지는 몽글몽글함은 뭔가 퍼져 있고 안개처럼 확산되어 가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 미들부터 느껴지는 살짝 촉촉하면서 땅 같기도 하고 흙 느낌도 나는 이끼향이 있어요. 이끼향 때문인지 그 몽글몽글한 느낌이 더 퍼져나가는 느낌이네요. 근데 제 생각엔 이 이끼향이 정말 신의 한 수인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제가 잔향까지 설명드리고 나서 말씀드릴게요. 잔향으로 가서도 앰버그리스와 머스크의 향기가 어우러지면서 포곤포곤 몽실몽실한 느낌의 완성을 보여주네요. 제가 왜 이끼의 향기가 신의 한 수라고 생각했냐면요. 몽글몽글, 몽실몽실 이런 냄새들만 있으면 사실 느끼하거든요.
지루할 수도 있고 재미도 없고요. 아무리 좋아하는 냄새라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느낌의 향만 난다면 금방 질려버릴 거예요. 이 단조로울 수도 있는 향기에 이끼 향이 만나면서 갑자기 장르가 바뀌는 느낌이에요. 근데 또 전체적인 장르가 바뀌는 느낌은 아니고요. 기본 골조는 유지하면서 지루하지 않게 살짝 터치만 해주는 느낌이랄까요? 아, 이름 진짜 기가 막히게 지었네 싶더라고요. 향에서 질감까지 느껴지다니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어나더 13을 맡으면서 범고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앰버그리스가 들어가서? 그럼 향유고래가 생각나야지. 왜지? 생각해보니까 저는 범고래가 너무 똑똑하고 귀엽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세상에 둘도 없는 깡패더라고요. 정말 어나더 레벨이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봐요. 그리고 범고래가 생긴 게 몽글몽글 귀엽다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가끔 동화에서 호러로 장르 파괴를 해버리긴 하지만요. 내가 이 구역의 끝판왕이 되고 싶어! 할 때 어나더 13을 뿌리면 왠지 범고래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그래도 깽판은 안 돼요. 아홉 번째 향수는 로즈 31입니다. 로즈 31 역시 2006년 르라보의 시작과 함께 출발한 향수입니다. 우리는 보통 장미의 향기를 여성스럽고 우아하고 예쁜 향기로 많이 생각하잖아요.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여성 향수에 가장 많이 쓰이는 향료일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남성 향수에 장미가 안 쓰이는 것은 아니지만요. 그래도 장미가 메인인 남성 향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 느낌이에요. 아무래도 여성적인 느낌이 더 강하다고 생각하니까요. 로즈 31은 그 여성적인 장미의 고정관념을 깨 부숴주는 향수예요. 제 생각에 로즈 31은 호불호가 아주 극명하게 갈리겠다 싶어요. 특히 한국에서는 더더욱이요. 왜냐하면 큐민 혹은 커민이라고 불리는 향신료 향기 때문이에요. 한국에서는 마늘이나 깻잎, 후추 같은 향신료에 최적화되어 있지만 그 외의 향신료에서는 적응력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큐민은 인도에서 카레를 만들 때 사용되는 주 향신료 중에 하나예요. 아마 로즈 31을 맡으면서 왜 카레 냄새가 나지?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 큐민 같은 향신료는 누군가에겐 그냥 카레 냄새 혹은 중독 느낌의 냄새일 수도 있지만 자세히 맡아보면 생각보다 관능적이고 섹시한 느낌을 갖고 있거든요. 혹시 처음 로즈 31을 맡아보신다면 강렬하고 눈이 번쩍 뜨이는 첫 느낌에 겁먹지 마시고 조금 뒤에 다시 맡아보세요. 큐민의 냄새에 가려졌던 장미향이 보일 거예요. 장미향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베티버와 시더우드의 나무 향기가 느껴지고 한참 지난 후에 머스크와 유향, 가이아구드, 오우드, 라다넘 등의 여러 향기를 맡을 수가 있어요. 잔향으로 갈수록 부드럽게 웃고 있지만 그 뒤에 숨어있는 관능적이고 치명적인 모습이 보이는 느낌이에요. 남녀 공용의 의미가 이런 의미일까요? 여성이 쓴다면 시선을 떼지 못할 섹시함이 표현될 것 같아요. 남성이 쓴다면 역시 섹시한 느낌이겠지만 뭔가 더 선이 굵고 거친 느낌의 섹시함이랄까요? 성별에 따라 표현되는 섹시함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 정말 매력이 너무 넘쳐나서 이 매력을 감당하기 위해 사전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은 필요성도 느끼게 하는 향입니다. 지금까지 르라보 디스커버리 그 대장정 1편을 함께 하셨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세상의 모든 향을 리뷰하는 그날까지 리뷰하는 조향사 김혜연이었습니다. 2부에서 또 만나요.